2025년 한국 증시 정말 뜨거웠죠. 뭐랄까 마치 불닭볶음면처럼요. 아주 화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매운 거 먹고 나면 속이 좀 쓰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2026년 시장은 이젠 좀 뜨끈하고 든든한 설렁탕 한 그릇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재치 있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그동안 과열된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불닭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열광하다가요, 이제는 좀 지친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아직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가치주, 바로 설렁탕으로 눈을 돌릴 때가 왔다. 바로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렸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2025년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길래 그런 건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보세요. 플러스 70%.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5년에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무려 7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끈 건 뭐니 해도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거인이었죠.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이 불닭 랠리에 그냥 휩쓸렸던 거예요. 근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보세요. AI랑 반도체 쪽 막대는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데 금융이나 내수 관련 섹터는 어때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K자형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기술주만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잔치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린 랠리는 결국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만 계속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요. 시장 곳곳에서 과열 신호,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시장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건요, 뒤집어 보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AI 버블에 대한 걱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부 기술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라고 하죠. 이게 29배를 넘어섰습니다. P/E라는 게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29배라는 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성장주랑 가치주 사이의 격차는 뭐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고요. 한마디로 시장이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역발상 투자죠. 모두가 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용감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뜨거운 불닭식당에서 나와서 좀 한적하지만 진짜 맛있는 설렁탕 맛집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디쉬죠. 설렁탕을 맛볼 시간입니다. 시장은 이제 안정적이면서 영양가도 높고 무엇보다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산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투자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과열된 성장주라는 불닭은 이제 좀 잠시 내려놓고요. 꾸준하게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데도 시장에서 소외됐던 설렁탕 같은 기업들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좋은 설렁탕집, 그러니까 요망한 가치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너비니 스코어 같은 걸 쓴다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 핵심 원리를 딱 3단계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주가가 바닥을 다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싸도 계속 떨어지면 의미 없잖아요. 둘째,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반등의 계기가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냥 싸기만 한 건 매력이 없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아주 작은 호재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서프라이즈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이 까다로운 설렁탕 기준에 딱 맞는 2026년 유망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저평가된 현금 흐름, 왕국. 이름부터 든든하죠?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 밸류에이션은 낮고 배당은 높은 아주 매력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KB금융, PBR이 0.48배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은 무려 7.2%나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확실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신한지주나 삼성생명 같은 다른 금융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말 든든한 국물에 고기고명까지 듬뿍 얹은 그런 설렁탕 같지 않나요?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슈퍼사이클과 턴어라운드 거인들입니다. 오랫동안 좀 부진했지만 이제 거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재나 유틸리티 같은 섹터의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부터 철강 감산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입을 걸로 기대되고요. 한국전력은 드디어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그 오랜 숙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은 정말 탄탄한데도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크죠. 이 기업들은 마치 오랜 시간 푹 고안해서 깊은 맛을 내는 설렁탕 국물처럼 기다림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불닭에서 설렁탕으로의 전환, 이걸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비유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멀리 떠나가는 반도체라는 열차의 마지막 칸에라도 매달리려고 할 때 진짜 기회는 어쩌면 아직 출발 신호도 울리지 않은 가치주라는 이름의 고속 열차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6년 시장을 앞두고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닭을 먹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든든한 설렁탕으로 속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기차에 티켓을 끊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